간단하게 한 번씩만 짚어봤고요. 이제 연구자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내용들인 이제 인용 부분, 인용 스타일이나 올바른 인용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용과 표절은 크게 내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나서 올바르게 출처를 명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올바른 인용이라고 하면 논문 내에 내가 논문의 본문 내에 인용 표기를 했는지, 이 인용에 대한 참고 문헌을 잘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 틀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내에 인용을 할 때는 내주나 각주, 미주 방식으로 본문 내에 인용 표기를 한다. 그리고 참고 문헌은 별도 페이지에 기재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두 가지만 잘 잡고 가시면 인용을 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인용 방식은 이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세분화돼서 이루어지는데요. 학술지나 기관별로 요구하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것들은 제가 뒤에서 예시를 조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주, 각주, 미주 이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내주라고 하면 본문 내에서 인용 문장 끝이나 중간 부분에 저자와 출판 연도를 기재하는 방식이고요. 문서 마지막에 본문이 다 끝나고 나서 참고 문헌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특정 논문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본문 내에 어떤 식으로 기재하는지 예시를 좀 볼게요. 지금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 문장의 중간 부분에 어떤 논문을 참고했다라는 인용구가 들어가 있죠. 이걸 이제 내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주는 저자와 출판 연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논문 끝부분에 본문이 끝나는 부분에 보시면 참고문헌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참고문헌을 기재하는 방식도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내주 방식에서는 본문 내에 저자와 출판 연도를 기재하고 이 논문의 풀 텍스트는 참고 문헌으로 맨 마지막에 기재한다 라는 라는 내용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사실 이 내주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주 방식은요. 인용 문장 끝에 혹은 중간에 숫자를 표기합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 하단에 인용한 내용 혹은 이 논문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기재하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 한번 볼게요. 논문에서 이제 불확실한 감정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문장이 끝났죠. 그리고 괄호 안에 숫자로 인용 표기를 넣어줬고요. 이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단에 각주 방식으로 해당 잡지에 이제 풀 서지 정보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추가 내용이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이제 다른 부분인데 감정과 행동은 성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문장 끝에 보시면 해당 문장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내용도 각주 내용으로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주 방식으로는 이제 인용한 문헌에 대한 서지 정보를 넣어줄 수도 있고 관련된 추가 내용을 해당 페이지 가장 마지막에 각주로 기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인용 자료를 각주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투고 양식에 따라서는 아까 내주에서 봤던 별도의 참고 문헌 페이지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기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 미주는요. 인용 문장 끝에 숫자를 표기하고요. 문서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인용한 내용들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미주부터 한번 볼게요. 보면 카피킬러가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문장이 끝났죠. 그리고 해당 내용의 인용 서지 정보를 문서의 마지막에 각주 형식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각주 형식으로 기재하는 방식을 미주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주, 각주, 미주에 동일한 형식의 예시를 넣어놨기 때문에 헷갈리실 때는 요거를 기준으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주 기준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 대학원생분들은 모두들 이제 학위 논문을 작성을 하실 텐데 우리 학교 학위 논문 작성 양식은 이 내주 방식을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학과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내주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주 형식으로 된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인용하는 방법 중에 내주, 각주, 미주 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제 인용 방식 중에 하나인 간접 인용, 직접 인용, 재인용 요 세 가지 부분도 한 번씩 언급을 할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름에서 사실 조금씩 어떤 식으로 인용을 하는지 느낌이 오긴 하는데 조금씩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간접 인용은 가장 이상적인 인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각을 가져오되 그 표현을 저자의 방식대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원저자의 생각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이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용은요, 타인의 표현,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는 인용 방식인데요.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이제 한 문장 내외일 경우에는 따옴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문단 이상이다 하는 경우는 들여쓰기 하는 방식 등으로 본문과 구분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인용은 이제 가장 주의를 해야 하는 인용 방식이지만 논문을 쓰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인용 하실 때는 인용 표기를 더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내가 인용한 문헌이 또 인용한 문헌, 즉 원자료 1차 문헌과 1차 문헌을 인용한 2차 문헌 두 가지를 모두 표기해서 인용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예시를 한번 넣어놨어요. 보시면 간접 인용은 내 언어로 타인의 생각을 패러프레이징하는 이상적인 인용 방식이다 라고 제가 어떤 글을 간접 인용했다고 생각을 할 때 문장 끝에 저자와 출판 연도, 내가 인용한 내용을 저자와 출판 연도로 적어주면 되고요. 직접 인용은 이 동일한 내용을 따옴표, 큰 따옴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큰 따옴표라고 뭐 말했다, 전달했다 라고 인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재인용의 경우에는 제가 인용한 이제 원저 그리고 2차 문헌까지 넣어서 인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용 방식 중에 하나인 각주, 미주, 내주, 그리고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 재인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인용 스타일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인용 스타일은 학문 분야별로 다르고 학술지별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APA, MLA, 시카고 각주 방식, 시카고 내주 방식을 토대로 학술지별로 여기서 조금씩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PA는 사회과학 분야, MLA는 인문학 분야, 시카고 각주는 문학이나 역사 예술과 같은 인문학 분야고요. 시카고 스타일 내주 방식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APA 스타일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외에도 MLA나 시카고 스타일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인용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용 방식 이 스타일에 어떤 식으로 인용을 하는지를 외우고 계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본문 내 인용과 참고문헌 어떤 식으로 기재하는지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레프웍스라는 서지관리 프로그램 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프웍스를 사용하면 굳이 저희가 수기로 하나하나 저자명, 출판연도 적지 않아도 이제 해당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출력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PA 스타일이나 각종 스타일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구나 한 번씩 알아만 두시고요. 실제로 이용하실 때는 레프웍스 통해서 자동으로 출력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달드리는 내용들은 그냥 한 번씩
이제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단행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자료, 국외 자료 모두 인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본문 내에 이제 문장 끝에 저자명과 출판연도 컴마로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참고문헌도 마찬가지로 저자명, 출판연도, 제목, 출판지, 출판사 적어주시면 되는데 국외 자료인 경우에만 제목을 기울여서 이탈릭체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레프웍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출력되게끔 할 겁니다. 전기간행물 가장 많이들 이용하시는 학술지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용하는 방식은 단행본과 같습니다. 본문 내에는 저자명과 출판연도 컴마로 구분해서 적어주고요. 참고문헌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앞에서는 저희 제목, 단행본 제목을 이제 기울여서 이탈릭체로 표기를 했다면 전기간행물에서는 국외 자료인 경우에만 저널명을 기울여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DOI라는 표기가 있는데요. DOI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제 DOI는 이제 요즘은 온라인으로 출판되는 논문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출판되는 논문들에 이제 사람한테 주민등록번호 붙이는 것처럼 논문에 부여되는 개별 식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OI를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논문을 검색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요즘은 이제 논문명이나 논문명으로 검색을 할 때는 띄어쓰기나 띄어쓰기가 안 돼 있다던가 아니면 인식할 수 없는 글자들로 인해서 검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DOI는 명확하게 숫자로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DOI를 검색했을 때는 논문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DOI를 알고 계시는 경우는 DOI를 활용해서 논문 검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출판된 자료들의 경우에는 이제 참고문헌 기재 시에 이 DOI를 필수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DOI라는 개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자료와 같은 기타 정보원들, 예를 들어 신문기사나 외부로 출판된 보고서 같은 자료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본문 내 인용하는 방식은 앞선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저자명, 출판연도로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참고문헌 같은 경우는 이제 URL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자료는 URL, 이 자료가 어디서 가져온 자료인지를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자료는 웹사이트 명 적고 URL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참고문헌은 이 표기를 넣고 URL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챗GPT는 어떤 식으로 인용을 할지 궁금해서 선생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챗GPT를 인용하는 경우도 본문 내 인용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기관명이 들어가는데 오픈AI죠. 그래서 본문 내에 괄호하고 오픈AI, 출판연도는 질문 생성연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AI, 내가 질문을 생성한 연도가 본문 내 인용에 들어가고요. 참고문헌은 이 방식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 파란색으로 기재된 부분이 예시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AI 그리고 출판연도 넣어주시고요. 챗GPT 버전과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해당 질문의 URL까지 넣어서 인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APA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 다른 스타일도 제가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놨어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연구지원, 대학원생 연구지원 서비스 하위에 참고문헌 작성법 이용하시면 되는데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상단에 연구 지원 메뉴 있고요. 두 번째에 대학원생 연구 지원 서비스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보시면 참고문헌 작성법이라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안내 드린 APA 스타일 내주와 참고문헌, 저는 지금 이제 일부분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 외에 다양한 방식의 참고문헌 사례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MLA 스타일, 시카고 스타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논문 작성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